BYD의 최리나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잠시 후에 삼성전자 2분기 분실적이 잠정 실적과 얼마나 또 차이가 있고 얼마나 비슷한지 부문별 실적까지 나온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뉴욕 증시 분위기를 좀 보면요. 하루 만에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는데 주요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주요 경제 지표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폭이지만 반등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시했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수준이어서 페이스북 주가가 급등하자 이것이 나스닥의 상승세로 올마붙은 모습입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삼성전자 2분기 분실적 결과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엇갈린 경제 지표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 등 기술주들의 실적 호조가 증시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다우지수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0.1%가량 올랐고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사흘 만에 반등해 전날 대비 0.26%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 실적 호조에 힘입어 0.7% 오른 3,605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인 페이스북의 주가가 실적 개선을 등에 업고 전일 대비 29.61%나 급등했습니다. 앞서 전일 장 마감 후 페이스북은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5% 급증한 4억 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모바일 광고 매출 호조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을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표는 그러나 엇갈렸습니다. 주간 실업시장 청구 건수는 이전 주보다 7,000건 불어난 34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가 전망치 34만 건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함께 나온 지난달 내구재 주문은 항공기 예약 증가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6월 내구재 주문은 4.2% 올라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전망치였던 2.3% 상승도 웃돌았습니다. 대부분 유럽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영국이 0.5%, 독일이 1%가량 밀렸는데요.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의 성과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데다 최근 증시가 쉼없이 올라온 데 따른 경계심리, 또 높은 성장을 거듭한 중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분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57조 4,600억 원, 2분기 영업이익은 9조 5,3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7.5% 급증했으며 특별히 반도체 부문은 영업이익이 1조 7,600억 원을, 그리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IM 부문의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2,800억 원을 기록해 IM 부분의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전 분기 대비 3%가량 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틀 연속 1,900대에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코스피. 무엇보다 오늘은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별히 삼성전자 실적이 개장 이전에 부문별 실적까지 완전히 공개된 아침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먼저 일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원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간 시초가 공략주 점검부터 받아보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전일 시초가 공략주였던 금호전기 AS도 궁금하지만 화요일 종목이었죠. 예림당이 이틀 전에 6%대 급락했더라고요. 이 종목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예림당 제가 성장 동력, 굉장히 그 Y 시리즈에 대한 그 해외 판매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급락했을 때 이 TA 홀딩스의 그 작업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림당이 저가항공사 TA 항공을 인수한 부분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예림당이 TA 항공을 인수를 했는데 TA 항공이 인수할 당시에도 좀 자본장애 상태가 3년째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좀 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칙적으로 예림당은 일단은 손절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호전기, LED 조명 관련주들, 추가 성장성,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서울반도체라든가 로맨스, 금호전기, 이런 종목들,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심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단기간에, 상승이 좀, 답보 상태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그 이상의 밸런스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짧게는 제가 제시한 목표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칙 대응하라는 AS 내용 감사합니다.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으로 증권주를 관심 갖고 계시다고요? 네, 최근 시장의 트렌드,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인 종목들이 좀 가주 종목들, 뭐 화학업종, 금융업종 계속적으로 좀 조선업종과 더불어서 매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미래에셋증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올해 4분기 순이익 전체적으로 증권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전분기 대비해서 순이익은 16% 감소한 494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환산 ROE는 뭐 7.2% 수준인데 업종 대비해서는 좀 그나마 좀 높은 수준이고 뭐 키움증권에 이어서 두 번째 ROE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월, 6월 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채권 운용 손실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총 보유액이 8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경쟁 대형사들의 그 10조 원 이상에 비하면 좀 적은 편이고 보수적인 좀 채권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방어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래에셋증권은 뭐 지점 추출이라든가 이 판매 관리비를 감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지난해 같은 대규모 지점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규 인력 영입 자제를 하고 있고 또 비용 긴축 이런 판관비 관리가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키움증권 다음으로 높은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고정비 부담을 낮춘 안정적인 운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 시점 많이 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메리트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상 가치가 54,670원입니다. 현 주가 PBR 0.7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PR도 7.4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업계 최고 수준의 뭐 성장성과 수익성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뭐 충분히 현 주가는 저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정 수익 중심으로 좀 사업 모델을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산관리 수익증권 수익 증가 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금리 상승의 수혜도 입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권주 중에서 키움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 현 시점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매도를 했는 모습입니다만 조금씩이나마 점진적으로 매도가 좀 완화되면서 매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미래에셋증권을 시가공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가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어디까지 보시는지요? 네, 오늘 시초가 매수가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7,500원 하나씩 손절 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물대 감안해서 가격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26일 금요일 아침 우리장 열렸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확정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평가는 반도체 부문이 상당히 선전한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전체적인 2분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수치로만 보면 잠정치와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인 해석, 부문별 실적이 중요해 보이는 아침입니다. 이 밖에도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많은 자동차주 그리고 굵직굵직한 소재, 산업재 또 건설주 등의 실적 발표가 오늘까지 쏟아질 텐데요. 일단 국내 주식시장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아침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 포함해서 출발 상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님,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황 팀장님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분위기 짚어주시죠. 일단 삼성전자 지금 같은 경우에 약보합선에서 좀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선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 잠정이 아닌 이제 확정치 발표 이후에 투자 계획도 좀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얘기 잠깐 하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부분과 반도체 부분이 약간 좀 선전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IT 부분이 좀 IM 부분이 즉 모바일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이 10조를 넘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8조대에서 9조대로 올라온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NI 악셀을 딛고와도 지금 뭐 22만 4천원 보합선 정도 좀 그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 요즘 상당히 좀 강했는데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선방했다고 좀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개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 3분기가 비수기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본다면 향후의 실적 증가는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0.5%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가 오늘 생각보다 좀 강하네요. 1% 정도 좀 상승해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강했던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에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0.3% 정도 강보합선 유지가 되고 있고요. 분할을 좀 앞두고 있는 NHN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정도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이후에 성장성에 대한 것에 좀 무게를 둘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둘 것인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해서 좀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급한 반등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밀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밀려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니케이 출발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2분기 본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이고요. 코스피는 1910선의 강보합 출발인데 니케이도 한 1%대 중반 정도의 하락세로 지금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니케이는 오늘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지표가 나왔죠. 일본의 근원 CPI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가량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약 한 1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물가가 조금 꿈틀꿈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디플레이션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베노믹스를 펼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물가가 조금 상승해준다는 것이 아마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물가 지표 그리고 니케이 개장 분위기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의 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떨지 어제 양 매도 속에 장중 하락 전환해서 종가도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예. 일단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장마 전선 같습니다. 7개월째 지금 현재 540포인트, 540포인트와 545포인트 사이에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횡보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처럼 이쪽으로 상승할지 아니면 조정을 받게 가격 조정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어떤 눌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어쨌든 결론적으로 방향성 현재 아직까지는 잡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에 IT 섹터의 중심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추가 상승에 좀 제한을 거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540포인트 전후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과연 위쪽으로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지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하락 전환했던 연휴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 113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특히나 IT 하드웨어, IT 부품주라 봐야 되겠죠. 130억이 넘는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줬었는데 오늘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IT 부품주 쪽에 수급이 좀 호전이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관 같은 경우 7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매수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9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6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정도 이제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쪽에서 마찬가지로 기관은 매도 흐름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수급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0.9%, 태용이 현재 1.1%, 동서가 2.2%, 네오일게임즈가 0.65%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서울반도체가 0.4%, SK 브로드밴드가 마이너스 0.36%, OCI 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2.36%, CJ홈쇼핑이 마이너스 0.4%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살펴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보다는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것이 개장 특징이 아닌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1910선, 그리고 코스닥은 534선 초중반 정도고요. 기관이 양쪽 모두 다 소폭이지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 특징 종목군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원달러 환율 개장 분위기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서울 외환시장 출발 상황은요.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이제 미국의 지표 호조세를 바탕으로 해서 달러원이 닷새 만에 상승했었지만 1120원대는 개장 초반에만 보여주고 상승폭은 다소 줄어 맞췄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지표가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가운데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달러화가 엔화 및 유로화의 등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6월 내구재 주문 지수는 전월 대비 4.2% 증가해 시장 컨센서스인 1.7%를 크게 상회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상승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한편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음 주에 있는 7월 FOMC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국 출구 전략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달러화는 소폭 약세로 돌아서면서 엔화는 달러당 99.3엔 부근에서 유로화는 1.327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국내 1분기 GDP 개선 그리고 수급 공방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3.4원 내린 1116.1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발 호재와 국내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하락 압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간밤 여겨 NDF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서브포인트를 감안하면 어제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0.5원 하락한 달러당 1117.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대내외 펀더멘탈 호재와 함께 월말 장세에 따라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원화 강세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에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요. 1110원대에서 아래쪽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영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분위기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 본 실적을 내놓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자체도 보합권이고 시장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시장에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많았는데 오늘은 뭔가 좀 그래도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아쉬운 모습도 있네요.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도 역시 한국밸류 21로 가서 이드코 대표님의 작전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조용하네요.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낙폭과대 경기 민감 섹터의 방향성이 여전히 중요할까요? 작전 세워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1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업종들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지수가 1770부터 191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요인들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철강조선, 건설, 금융 섹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저 PBR 업종이라는 게 공통적인 면인데 공통적인 면이 업종 대표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 조선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 이런 업종 대표주들이 주 초반까지의 상승 흐름 이후에 추가 상승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현대건설이 그나마 상승을 해줬다가 어제 꺾이는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그동안의 지수를 이끌었던 섹터,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저PBR 업종들이 조정권에 들어간다면 지수는 당연히 조정권에 들어가는 걸 예상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수가 1890선 단기 저항선을 돌파 이후에 주 초반에 상승한 날 차라리 지수가 2주 동안 저항으로 적용했던 1890선을 돌파를 이왕 한 게 한 방에 61선까지 돌파를 해줬으면 차라리 확신을 갖고 쭉 질렀을 텐데 1890선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영망 스캔들이 나왔다는 게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제 경기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저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게 호재의 둔감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약간 꺼름직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현재 다우지수가 신고가의 패턴의 모습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상황이라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모멘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 어제도 종가는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경제지표 호주에도 불구하고 0.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또 저점을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신고가 이후에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꺾이는 준비를 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눌림을 주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저점을 낮추고 있다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한 것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예측은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앞에서 말씀드린 섹터들, 뭐 조선, 철강, 건설 이런 섹터들이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눌림에서 그러니까 11선이나 21선 정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우리 증시도 현재는 61선 저항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잠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폭은 제한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셔야 할 게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뭐 좋게 발표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섹터 내에서 눌림목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을 때 그때 삼성전자나 자동차주 쪽으로 지수를 받치면서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는지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삼전으로 주가가 상승이 된 게 일단 아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그동안에 지수가 급락할 때 삼전을 매수했던 개인들이 최근에 며칠씩 매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외국인이 지금 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이 매도인데 특징적인 모습이 기관 쪽에서도 연기금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지수를 받치기 위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신 분들이야 지금까지 계속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좋아 보이고요. 종목들은 다음 대하티아이 아이컴포넌트 계속 보유 중인데 일단 다음은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21선 중심으로 눌림이 나와준다면 그동안 매수했던 외국인들의 포지션 체크하자라고 했는데 어제도 매수에 들어온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일단 해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 10% 정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들고 간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하티아이는 그제 눌림에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운이 좋았는지 중국 쪽에 이슈도 하나 나와주면서 다른 개인들이 우리 주식을 이끌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땡큐인데 일단 이 대하티아이는 1,6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때 61선 돌파하면 매도하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1,615원까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세 번째 재매수 대기하겠고요. 아이컴포넌트는 손절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홀딩한다라고 했는데 저점 잡아주고 있는 모습. 그제도 아래꼬리, 어제도 아래꼬리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기간 신주는 오픈 베이스인데 일단 오늘 보합에서 출발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지금 한 3% 넘게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잡지 마시고 한번 눌러줄 때 짧게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정리 좀 잘 하시고요. 지수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종목들 또 제가 좀 싹 쏟아낼 테니까 그때 또 쓸어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셔서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들 종목들 체크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드코 대표님이 짜주신 작전 들으셨는데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거래소가 아쉽지만 어제처럼요, 기관의 매도에 발목이 잡히면서 또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1906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이 시각은 투신권 중심의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제 또 1,000억대, 무려 7거래일 연속 매수해줬던 연기금도 아침에는 일단 사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당장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에 이어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상승 유지도 조금은 버거운 모습이거든요. 예, 삼성전자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시초가보다 약간 좀 밀리면서 음봉으로 좀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도 부분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의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부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디스플레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선전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6% 정도 좀 성장하는 모습으로 1조 1,200억 원 정도의 지금 이득을 좀 냈고요. 반도체 부분이 1.7조 정도가 나왔는데 무려 64% 정도 좀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돼서 기존의 실적을 이렇게
최고 실적으로 좀 이끌어왔지만 역시나 IM 부분, 즉 모바일 부분이 3% 정도 좀 감소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3분기 실적까지나 이제 4분기 실적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갤럭시 S4가 지금 아류 버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고 소진을 분명히 할 거고, 그리고 다른 부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갤럭시 S4의 어떻게 보면 실패죠. 실패로 인해서 갤럭시 노트 3라든지 이제 다음에 나올 프리미엄 핸드폰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제조사인 강점을 살려서 중저가 휴대폰까지 같이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도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한다,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투자 발표를 좀 했습니다. 반도체 쪽에 13조 원 정도 좀 투자를 할 것이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6.5조 정도 투자를 한다고 나왔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아무래도 OLED 쪽이 강하겠죠. 대형 OLED로 갔을 경우에 CE 부분, 즉 TV나 가전제품 부분에서 많은 성장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 시장이죠. 가장 크게 지금 TV 시장은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TV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투자는 향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SK 하이닉스와 함께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반도체 쪽에 무려 13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반도체 세대 교체로 인해서 이제 나노 공정이 좀 밑으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5세대 나노 공정이 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국과 우리나라 해서 무려 13조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지켜나갈 것이고 1위를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IM으로 된 실적이 많이 감소한 것도 아니죠. 3% 정도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무시를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왜 안 오르는 걸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주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며칠 동안 이끌어줬던 거는 삼성전자, 즉 삼성전자라는 IT 기존의 자동차라든지 전차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을 1900까지 끌어올린 것들은 아무래도 납품과대주들이 좀 많았죠. 납품과대주를 올린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비중은 계속해서 좀 줄여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130만 원 가격대에서 내려갔다가는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30만 원 정도 가격대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코스피 쪽에 있는 삼성전자 봤으니까요. 곧바로 연관지어서 코스닥 쪽 IT 부품도 보고 거래소 쪽 특징도 추가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로 반도체 쪽에 무려 13조 시설 투자, 전체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조 원대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특별히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뭐 또 좀 빠르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나요? 일단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해 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였죠. 1분기에 상당히 큰 폭의 좀 반등을 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그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보게 된다면 원익 IPS, 국제엘렉트릭, 그리고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은 뭐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1차적으로 수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준 모멘텀들이 하반기에는 과연 실적적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일단은 그 원익 IPS라든지 그 대부분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현재 전 2012년 적자에서 1분기 때 흑자로 전환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흑자로 전환된 실적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흑자폭을 확대시킬지가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가격 조정을 바꾼 데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을 좀 전해드려 보자면은, 현재 그 삼성전자 중국의 시안에 반도체 낸드 플래시 공장을 현재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이 아니라 올해 3분기 그 연말에 완공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세운 상황 속에서 이번 분기죠. 7, 8, 9월달 3분기부터 다시 한번 거기에 들어갈 반도체 장비들을 수주를 실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주 의향서를 각 그 장비기업들의 현재 그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조정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제가 보기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 장비들 수주가 없다면은 이런 얘기가 어불성설이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어쨌든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하반기에 조금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그 부정적인 건 최근에 수급이 조금 꼬이다 보니까 유진테크라 방금 말씀해
말씀드린 원희가 FS, 유진테크, 뭐 국제엘렉트릭 그리고 LCD 쪽까지 확대를 시켜보게 된다면은 뭐 DMS라는 종목들 그리고 엔지니어링 들어가는 회사들 참, 탑, 그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현재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개중에 한미 반도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지만 반도체 LCD 전체적으로 섹터는 매수가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가격 조정은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장기 추세만 확인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그런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거래소 쪽에 오르는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이제 약보합의 그런 모습인데요. STX 그룹주가 어제 또 일제히 다 모두 상한가에 안착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역시 급등하고 있고 이 밖에도 NHN이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 4% 정도 급등. 그 밖에도 제일기획 어제 실적을 발표한 대우인터내셔널 그리고 두산중공업까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주 가운데 에서도 특징주라 생각되시는 그런 부분들 조금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 NHN을 좀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NHN 같은 경우 지금 현재 4.4%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장에서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페이스북이 30% 넘는 좀 급등세를 좀 연출했기 때문인데요. 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뭐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NHN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의 이제 개인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딛고 실적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HN도 뭐 독과점에 대한 규제라든지 국내에서 규제 이슈가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모멘텀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NHN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조금 있으면 한 달 정도 거래 정지가 좀 되게 되는데 분할 시점과 그리고 분할 비율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습니다. NHN 지금 현재 주가에는 좀 악영향이 아닌가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어두고요. 일단 독과점의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계속 이슈는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승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이제 계속해서 어차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털에서는 어차피 NHN이 계속해서 점유를 많이 해 나갈 거고 라인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성장이 내 나갈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분할 이전에 좀 사두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시장 상황을 예측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한 달 이후쯤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아지는 동안에 다른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NHN에 그동안 뭐 한 달 동안 묻어두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저점 매수에 가담한다는 것보다는 분할 이후에 좀 접근하는 것이 어쩐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할 이후 접근요. 예, 좋습니다. 다시금 코스닥 쪽으로 가서 이번엔 테마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오후장에서 급히 형성된 테마가 바로 블랙박스 테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내년에는 택시에도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돼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북한 이슈가 있어서 경협주, 방산주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네, 예. 일단은 뭐 그 블랙박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세 종목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팅커웨어, 파인 디지털, 그리고 넥스트칩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팅커웨어,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내비게이션 업체고 그리고 블랙박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서울시 택시에 블랙박스 의무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외국 기업보다는 국내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택시가 좀 서울시 택시 내년 쪽에 만공이 되게 된다는데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수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매출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상당히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의 포화 상태라는 부분들을 반영해봤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정도의 가격권에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모멘텀을 해서 추세가 전환이 될지 여부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 쪽에 테마 쪽에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남북 경협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방산 테마주가 아침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일단 먼저 남북 경협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현재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화전기가 8%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룡전기도 7% 넘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해서 결렬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회담이 진행이 되게 된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결렬되지
계속해서 결렬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조금 부정적인 분위기에 대한 조성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남한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북 경협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진짜 이거는 도 아닌 모식으로 어떤 그런 전망이 좀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남북 경협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위산업조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남북 회담의 어떤 결렬 소식보다는 방위비 어떤 증액이 큰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일 그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의회 예산에 국방비를 1조 달러 정도까지 그 확대를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네. 한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방비에 대한 그 증액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방위 관련 업체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방위 산업 테마하게 되면 스페코, 빅텍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스페코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9%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텍도 4%가량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방위비, 국방비 예산에 대한 증액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적으로 스페코, 빅텍 쪽으로 얼마만큼 수혜가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란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JYP 엔터테인먼트 상한가 들어갔는데 우회 상장 요건을 충족했다고요. 짧게만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그 계속해서 그 JYP 같은 경우에는 JYP와 그 JYP 엔터에 대해서 조금 그 M&A에 대한 얘기를 M&A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최근에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합병을 할 수 있는 만한 여건이 조금 개선이 됐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M&A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 이슈 같은 경우는 항상 피수자가 모멘텀이 된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실적 발표 전후에서 올랐던 LG전자도 그렇고요. 뭐 LG이노텍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기도 오늘 3%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갭 하락을 했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권사들 목표치를 모두 10만 원 아래쪽으로 다 낮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부품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삼성전기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의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CR 압력이 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기도 거기에 같이 좀 엮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삼성전자와 워낙에 같이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감소치는 있겠지만 그래도 CR 압력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모바일 사업부 부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같은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이익률을 좀 낮추게 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LG전자 또한 이제 G2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3일 정도 상승을 하다가 또다시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매기세는 아무래도 대형 IT주라든지 기존에 이끌었던 자동차보다는 낙폭 과대주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적 자체가 보여주듯이 어느 정도 실적은 계속해서 대형 IT나 자동차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매기세가 돌아섰을 때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좀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삼성전자는 호실적 발표 이후에도 지금 계속 보합권이고요. 시장도 외국인이 현물에서 20억 정도밖에 순매수하고 있지 않아서 오늘 또 전형적인 금요일장으로 끝나지 않을까 조금은 아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자, 전일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두 분의 오늘장 드론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거래소 수급 특징주 먼저 보여드립니다. 외국인들이요, 어제 1,600억가량 나흘 연속 사줬었죠. 물론 뭐 매수 강도가 아주 센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미 NHN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NHN을 두 번째로 샀고 가장 많이 산 것은 삼성전자였지만 오늘 본실적 발표 이후에는 글쎄요, 주가는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실적 발표했었었죠. 어느 정도 예상치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긴 했었었는데 매수 세 번째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요. 역시 실적이 이미 나와 있는 LG화학이 네 번째, 화학주가 최근에 좋습니다. SK하이닉스도 다섯 번째 외국인의 사랑을 받았지만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요. 첫 줄만 보시면 대비가 되네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샀지만 LG전자는 팔았습니다. 어닝 쇼크 났던 삼성 엔지니어링도 반짝 상승 이후에 어제 외국인 매도를 받았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세 번째 매도 종목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우려 있는 CJCGV도 역시 조금 문매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기관의 매매 상위주 보시죠. 역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 담을 때 기관은 레버리지를 일단 담는 행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차 쪽은 샀습니다. 현대차가 아닌 기아차와 모비스 쪽이었고 LG 디스플레이는 기관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만 5번째 왼편 보시면 LG전자는 결국 기관까지 팔면서 양 매도를 맞고 있습니다. 왼편 3번째 보시면 LG상사 역시 어닝 쇼크 때문에 어제 많이 급락했었죠. 기관의 매물이 많았던 것 같고 NHN은 또 기관이 약간 팔았던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른편의 5번째 맨 아래쪽에 있는 종목 어제 화학주 쪽이 강했었는데 기관 덕분이었던 것 같네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연기금의 매매 상위주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일까지 7일 연속 사주고 있고 전일 다시금 1,000억대 매수를 아주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한번 쭉 보시겠어요? 삼성전자 다음 많이 산 종목이 OCI였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어닝 쇼크 났던 종목인 것 같고요. 특징주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매수나 매도 종목들이 좀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IT나 자동차에서 좀 매기세가 너무 넘어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계속 특징적이라는 것을 보자면 이제 화학주가 가장 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뿐이 아니라 전일도 마찬가지고요. 전전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학주가 전부 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15% 20%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본다면 당분간 시장을 이끌 것은 기존의 낙폭 과대줄에 대한 순환매가 좀 아닌가라고 판단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한마디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린다면 1900선에서 돌파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돌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 1700선까지 갔던 때나 1800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단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하단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1850선에서 70선까지는 하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돌아섰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있을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참 중요할 텐데 버냉키 의장의 연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더 이상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용히 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 거기에 힘을 한 가지 실어주는 게 실업수당 청구권사가 좀 늘어났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이제 휴가 시즌이 끝나고 나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권사 중에서 이제 섹터별로 살펴본다면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휴가 때 일시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그만둔 이후에 제조업이 과연 그 부분을 메꿔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버냉키 의장도 출구 전략 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순환매가 지속이 될 텐데 화학 섹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반주도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돈다면 이제 화학 섹터 말고 금융주 쪽에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가 반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이번은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정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어제 양 매도가 나왔던 날이고요. 특별히 매수 강도나 매도 강도가 좀 강했던 종목만 좀 보면요. 매수 쪽에 셀트리온과 CJ홈쇼핑 사는 흐름이 좀 강했었고요. 물론 5번째로 성광밴드도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매도 많은 종목, 잘못 계속 쳐놓은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파트론이 매도 1위를 안타깝게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겠는데요. 오른편 먼저 보시겠어요? 두 번째로 성광밴드. 네, 기관도 성광밴드를 똑같이 매수를 했고요. 역시 5번째로 보시면 태웅, 피팅 업체 두 종목을 모두 다 갖고 가는 기관입니다. 매도 1번은 KG ETS. 오늘 상장 4월째를 맞는데 오늘 흐름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네요. AP 시스템 어제 급락했었죠. 기관의 매도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석 들어보죠. 예.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매도 같은 게 파트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포스코 ICT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CJ 홈쇼핑을 매수하고 있지만은 기관을 매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엇갈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힘이 센 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포스코 ICT, 포스코 ICT, CJ홈쇼핑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수급 논리로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오늘장 한마디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두에 코스닥 시장을 좀 장마전선 표현을 좀 들렸었는데 지금 과연 540포인트에서 545%를 돌파를 하면서 위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키워드는 조금 누가 보더라도 IT 섹터인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들을 얼마만큼 잘 지키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까지는 조금 아마 시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과연 코스닥 IT 부품들, 스마트폰, 반도체, LC 쪽으로 어느 쪽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황규섭 팀장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출발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오늘장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저희 주식승천 AS센터에서는요, 매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주식승천 멘토들의 이 포트폴리오 확인하고요, 전일장 관심주도 다시 한번 AS하는 시간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이 나무누 멘토와 정지훈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먼저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LG전자가 플러스권입니다. 0.1% 정도. 코덱스 레버리지는 수익 실현하셨고요. SK하이닉스 전일장에서 최대 실적 발표했는데도 강보합권 수준이었는데 오늘 수익률은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잉크탱크가 3%, 대원제약 흐름 좋습니다. 4%, 현대 BNG스타일이 5%, 솔리드 역시 0.7% 모두 플러스권의 수익률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무누 멘토의 신규 관심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 LG유플러스인데요. 2분기 실적 전망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살펴보면요. 오늘장 시초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8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태광인데요. 2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선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간 쪽 수급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재진입 역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초가, 매수가는 오늘장 시초가입니다. 이어서 목표가가 27,000원, 손절가가 23,5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신규 관심주입니다. 한 종목 제시하셨는데 누리텔레콤 제시하셨습니다. 매수가가 5,250원, 목표가가 5,900원, 손절가는 4,9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앞서 살펴본 신규 종목들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먼저 LG유플러스입니다.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네요. 12,7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태강. 반면 태강은 흐름 좋습니다. 1%의 오름세 25,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누리텔레콤 살펴봐야죠. 누리텔레콤의 흐름 현재 살펴보면요. 자,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누리텔레콤 약세 흐름입니다. 5,350원에 거래 중인데요. 자, 이어서 오늘은 나무누 멘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오늘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예. 자, 오늘 신규 종목은요, LG유플러스와 태광입니다. 우선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엔 지난 봄에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3개월 동안 수평 조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지난번 큰 폭의 상승 이후에 12,000원대에서 실질적으로 3개월 동안 매수를 한 집단은요, 외국인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12,000원대에서 이루어졌다 볼 수 있고요. 기관들이 통상 이럴 때 이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요. 기관들의 이익 실현도 현재 나와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지수 1900포인트가 넘어서는 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되는 지수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 속에서는 이 방어주 중심으로 통신, 유틸리티 종목군들 그리고 내수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LG유플러스 지속적인 실적 강화에 힘입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시가 매수 제시해드렸는데요. 12,700원 약보합선인데요. 조합 매수하기에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태광 같은 경우는 피팅 업체들의 최근의 선전이 아주 돋보이는데요. 태광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1, 4분기 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 2, 4분기 전체적으로는 주가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수주가 대부분 몰려있는 관계로 태광의 경우에는 하반기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여타의 수주가 된다면 현 박스권 25,800원에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성광밴드나 그리고 하이로코리아와 같은 맥락의 어떤 상승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오늘 시가 매수 권해드렸습니다. 25,000대 권해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25,250원인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시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과 아직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가격적으로 본다면 신고가가 나는 부분에서는 탄력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 가격대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고요. 5일선 매매를 좀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 매매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신규 편입했으니까요. 현금 좀 남겨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U 플러스와 태광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쏟아지는 아침입니다. 개장 전에 삼성전자 2분기 본실적이 나온대요.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실적 또한 막 공개가 됐네요. 2분기의 영업이익이요.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3,95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다행스럽게도 예상했던 대로 흑자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주가도 1% 정도 상승하면서 화답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보죠.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 얘기로 오래간만에 시작해보죠. 장기 침체를 이어오던 유로 전격이 모처럼 청신호가 켜졌었죠. 유럽 쪽의 7월달 PMI 보니까 아주 거의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확장세를 의미하는 50을 웃돌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은데 우려하는 쪽의 주장은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경기의 그 PMI 지수가 50을 웃돌아온 게 18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18개월 만에 처음 올랐는데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적어도 PMI 지수가 50 이상이 여러 번 나와야 된다. 최소한 3번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벌써 유로존은 독일하고 프랑스 빼놓고는 다 침체된 상태인데 그 두 나라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유로존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제 스태그네이션이라 그래서 경기는 침체된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는 가장 유로존이 확실히 살아나느냐를 보려면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이탈리아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부터 보게 돼서 만약에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유로존은 확실히 살아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리아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기만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분율이 가장 많고 경제규모가 가장 큰 프랑스하고 독일만 괜찮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유로존이 완전히 살아났다가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좀 더 PMI 지수가 더 확장세를 가져오고 있고 시장이 더 살아나려면 ECB에서 이번 돌아오는 통화정책에 의해서 경기 방치를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야만 완전하게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유로존과 미국은 경기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시아가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유로존은 아직 좀 멀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도 여전히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원했었던 2008년도 금융 위기 정도의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경기는 아직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 국면에 있다고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부양책, 어제 소위 미니 부양책으로 불릴 만한 정책이 나온 가운데 중국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면 분명히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속속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있네요.
중국이 요 근래 계속해서 그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면세라든가 민간 투자 규제 완화라든가 뭐 무역 촉진책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이 얘기는 이제 그 한마디로 보면 시장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그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 얘기는 중국에서 뭔가는 좀 더 큰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중국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지금 글로벌에서 중국한테 원했던 게 위안화 절상인데 이걸 절하 쪽으로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유동성이 그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급준비율 인하 정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 경제성장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뭐 미세 조정 막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는 이번에 경기부의 그 경제성장률이 약간 조작됐을 확률이 높고 다음 분기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준의 어떤 결과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중국은 그 경기 부양책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의 포인트가 실업률인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되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장 주원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기 본실적이 나왔는데도 삼성전자가 꿈쩍도 하지 않고 IT 쪽도 아직 강력한 매기가 동시에 못 들어가는 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화학주가 최근에 조금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싶기도 합니다. 순환매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만 시장이 올라간다라고도 했었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제자리입니다. 시장 조언 한 말씀 들어보죠. 삼성전자가 꼭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 다 그랬죠.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만약에 다른 종목에서 만약에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확인이 됐잖아요. 애플이 700불 갈 때 다른 종목들은 정말 수익이 하나도 안 났었죠. 근데 만약에 애플이 400불까지 내려오면서 다른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미국은 신고점을 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삼성전자가 조정을 주는 게 나쁜 것만 아니죠. 대신 다른 종목, 아까 말씀하신 화학주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화학주들이 오늘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미세 조정을 하게 되는 중국 수혜주로서의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면 일단 시장의 대세는 순환매가 아니라 오히려 대장주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프로그램 매수를 못 들어오게끔 누가 선물 가지고 조절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아직도 초기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습니다. 네, 다들 돌아가면서 조금씩 오르는 순환매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판단보다는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투자도 필요하겠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는요 본실적 발표하고 나서 130만 원대가 조금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장중 하락 전환해서 1907포인트 정도인데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기업들의 실적 계속 체크하셔야겠네요. 잠시 후 2부로 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